당신은 왜 번영이 모든 사람의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유독 당신만 피해가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만약 제가 당신이 그토록 바라는 변화가 지금 바로 당신의 주방 찬장 속에 있는 무언가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요? 정향! 맞아요. 흔한 향신료이지만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지닌 존재입니다. 수세기 동안 수도사와 영적 스승들이 길을 열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물리치며 풍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해온 재료입니다. 오늘 당신은 간단하지만 놀라울 만큼 효과적인 의식을 배우게 될 겁니다. 당신의 재정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방법이죠. 끝까지 집중해서 보세요. 당신의 집을 진정한 번영의 자석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될 테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노력하고 다 해보는데도 재정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까? 마치 노력과 결과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실제로 그 벽은 존재합니다. 단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사실은 번영은 단순히 무언가를 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존재하는 방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쫓아도 마음 깊은 곳에 결핍의 믿음, 실패에 대한 두려움, 혹은 풍요로운 삶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무의식적인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에너지는 당신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내뿜는 에너지는 일종의 주파수와 같아서 같은 진동수의 경험들을 끌어오게 됩니다. 당신은 아침 일찍 일어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수업을 듣고 투자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여전히 의심, 죄책감, 끊임없는 비교, 아직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 당신은 번영의 에너지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긍정적 사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의식, 당신이 자신과 돈과 삶과 관계 맺는 방식에서 비롯된 진짜 진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게 어렵다, 나는 안 된다, 돈은 더럽다, 부자는 나쁘다고 믿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그 믿음을 증명하려 할 것입니다. 기회를 스스로 망치고 해결을 지연시키며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자신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번영이 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에너지의 불일치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단순하지만 깊은 영적 실천이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그것들은 마법이 아니라 당신 안을 다시 프로그램하고 막힌 것을 정화하고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여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때 정향이 등장합니다. 기적은 아니지만 에너지 변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제인 것이죠.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면 당신의 진동을 바꾸고 삶을 풍요의 에너지와 조율하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 의식을 어떻게 실천할지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그 배경에 있는 근본적인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적 전통 중 하나인 불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불교의 중심에는 현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번영을 외부에서 쟁취해야 할 어떤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 상태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이 고대의 지혜에 따르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 감정, 행동, 이 모든 요소들이 삶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형성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풍요는 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맑은 마음과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비, 감사, 의식과 조화를 이루는 의도를 키워나갈 때 우주는 그에 반응합니다. 번영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삶이 균형을 이룰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의도는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란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이 하나로 일치되는 상태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번영을 원해도 돈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는 풍요롭다고 말하면서도 늘 무언가가 잘못될까 걱정하며 산다면 그 말은 공허하게 울릴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도 존재라는 토양에 심는 씨앗으로 봅니다. 여기 당신이 곱씹어 볼 만한 강력한 비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 하나하나가 씨앗이라면
당신이 의심, 두려움, 분노, 질투 같은 씨앗을 계속 심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이제 감사, 신뢰, 자기사랑, 관대함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로 이것이 정향을 활용한 의식이 제안하는 핵심입니다. 의도적으로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 말뿐이 아니라 존재로, 에너지로, 집중으로. 이러한 실천은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상징적 도구입니다. 우리의 자동 조종 상태를 끄고 의식을 갖고 삶을 공동 창조하도록 초대하는 장치입니다. 진정한 번영은 당신이 무언가를 좇는 것을 멈추고 내면에서부터 삶의 에너지를 발산할 때 시작됩니다. 정향은 단순히 가정 요리에 쓰이는 향신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문화에 의해 영적 힘을 지닌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 강렬한 향기와 독특한 형태는 고대부터 치유자, 영적 지도자, 다양한 전통의 스승들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향은 약용 가치 외에도 보호, 정화, 긍정적 에너지 유입의 강력한 상징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의식 속에서 정향은 부정적인 영향을 몰아내고도 가볍고 안전한 긴 동창을 만들기 위해 향으로 태워졌습니다. 공간을 정화하거나 질투와 눈의 가시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거나 영적인 길을 여는 데 사용되곤 했습니다. 특히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기를 시작할 때, 더 풍요롭고 조화로운 삶을 원할 때 자주 활용되었습니다. 정향이 이렇게 강력한 존재로 여겨지는 이유는 의도를 담고 그것을 전달하는 상징적 힘에 있습니다. 그 단단한 구조, 강한 향기, 수천 년의 역사적 맥락은 정향을 일종의 에너지 증폭기로 만듭니다. 당신이 그것을 영적인 실천에 활용할 때 단지 물질적인 물건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의미를 지녀온 상징적 통로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동양 및 아프리카 문화에서는 정향을 보호의 부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작은 정향 주머니를 문 뒤나 옷 주머니에 넣어 행운을 가까이 두기도 했고, 집안의 특정 위치에 묻어 긍정적인 에너지를 고정하고 좋지 않은 기운을 멀리하는 데 쓰이기도 했습니다. 우연이 아닌 필연적으로 정향은 변화, 정화, 순환의 에너지 인불의 원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상징성을 불교의 가르침과 연결해보면 정향은 단순한 외적인 상징이 아니라 모든 것은 의도에서 시작된다는 내면의 기억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대를 거쳐 스승과 제자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정향이 의식적으로 사용될 때 어떤 내면의 힘을 일깨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느 날 삶에 지쳐 낙담한 한 젊은 제자가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번영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느끼며 무엇을 해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지쳐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과 수많은 의심을 안고 그는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해야 풍요가 제 삶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스승은 말없이 손을 내밀어 작은 정향 세 알을 제자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내 마음의 밭에 이 씨앗들을 심어라. 그리고 무엇이 피어나는지 지켜보거라. 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말은 너무 시적이고 추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지금 당장 절박한 답이 필요한 자신에게는 부족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결국 스승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매일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자신 안에 세 알의 정향이 심겨져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그 명상 속에서 그는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함을 키우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 그 비전을 마음속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차분해졌고 더 명확해졌고 더 희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외부의 상황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고 관계가 회복되었고 감정적으로도 훨씬 안정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마치 그가 자신의 내면 에너지를 돌보기 시작하자 외부 세계도 그에 맞춰 반응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영적 가르침 그 이상입니다.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초대를 건넵니다. 정향은 우리의 의도를 상징하며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이 시작되는 밭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의식을 가지고 씨앗을 심고 정성을 다해 물을 주고 꾸준히 돌본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제 정향의 상징적 에너지적 힘을 이해했으니 이제부터는 풍요와 보호를 삶에 끌어들이기 위한 의식의 전체 절차를 하나하나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조용한 공간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이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침실이 될 수도 있고 집 안의 조용한 구석이나 심지어 직장 안의 한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고요함과 존재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입니다. 자리에 앉아 척추를 곧게 펴고 깊게 3번 숨을 들이쉰 후 내쉬면서 지금 이 순간에 연결되기 시작하세요. 생각의 속도를 천천히 늦추고 당신의 주의를 여기와 지금으로 가져오세요. 이제 정향 새알을 손에 쥐어보세요. 그 질감, 형태, 향기를 천천히 느껴보세요. 작고 소박하지만 이 안에는 수천 년의 에너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새알의 정향 이 당신이 바라는 번영의 새 기둥을 상징하도록 마음속으로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재정적 안정, 내면의 평화, 감정의 균형처럼 당신에게 의미 있는 조합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황금빛 빛이 당신을 감싸기 시작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삶에 끌어들이고 싶은 것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하세요. 새로운 수입원일 수도 있고 원하던 안정감 혹은 오랫동안 품어온 꿈의 실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것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보세요. 이 시각화를 유지하면서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긍정의 확언을 반복해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쉽게 다가오는 풍요를 받을 자격이 있다. 또는 풍요는 감사와 함께 내 삶에 자연스럽게 흐른다.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 진심 어린 문장을 선택해 진정한 의도를 담아 반복하세요. 이제 정향을 집이나 일터의 전략적인 장소에 배치할 차례입니다. 첫 번째 장소는 집의 입구입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에너지의 주 관문이죠. 그곳에 작은 흙, 화분이나 산세베리아, 스파다 지상, 조르진처럼 보호를 상징하는 식물 안에서 개의 정향을 꽂아두세요. 이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막고 풍요의 에너지가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돕는 에너지장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장소는 당신이 돈이나 귀중품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서랍, 작은 상자, 금고 등 당신의 부를 상징하는 곳에 정향을 두세요. 그 자리에 풍요의 에너지를 고정하고 재정적 성장의 의도를 강화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장소는 당신이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창조하는 공간입니다. 책상, 작업실 혹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어떤 공간이든 좋습니다. 그 공간에 정향을 두면 집중력을 높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불러오며 생산성을 긍정적으로 증폭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억하세요. 물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안에 담는 의도입니다. 정향 하나하나가 당신의 의도를 지키는 수호자이자 시간이 지나면 번영으로 피어날 씨앗이라 생각하세요. 이 의식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상징적 행동, 명확한 의도, 영적 실천을 하나로 결합한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진심을 다해 행해질 때 당신의 삶과 번영의 에너지와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의식이 당신에게 의미 있게 느껴진다면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이 에너지가 어떻게 현실의 풍요와 연결되는지 이해해 볼 차례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주란 당신이 발산하는 진동에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믿음은 보이지 않는 공간으로 뻗어나가는 파동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석처럼 당신은 당신과 같은 주파수에 있는 것을 끌어오게 됩니다. 당신이 두려움, 불안,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 결핍의 감정 속에서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내뿜는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주파수는 부족함, 막힘, 닫힌 문과 같은 상황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반대로 신뢰, 감사, 안정감의 생각을 키워나갈 때 당신의 에너지는 풍요의 진동과 점점 더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정향을 활용한 이 의식은 단순한 상징적 행위가 아닙니다. 정향은 물리적인 앵커 다스트로서 당신의 영적인 의도를 기억하게 해주는 작은 매개체가 됩니다. 당신이 매일 집 현관을 지날 때 그곳에 놓인 정향 화분을 보게 되면 무의식이 즉시 반응합니다. 당신의 의도가 다시 떠오르고 당신은 자신이 유지하고자 하는 에너지와 재연결됩니다. 이 단순한 행동, 보고 만지고 떠올리는 그 순간이 당신을 다시 현재로 그리고 목적의식으로 데려다 줍니다. 지금 당신이 무엇을 심고 있는지, 어떤 현실을 만들고 있는지를 떠올리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삶의 전략적 지점마다 자신의 새로운 에너지 주파수를 상기시켜주는 작은 표식을 심어두는 셈입니다. 이것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고 에너지장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진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를 더욱 높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의 의식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보완적 습관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첫 번째는 매일의 명상입니다. 오래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조용히 앉아 숨에 집중하면서 당신이 원하는 풍요로운 삶의 모습을 마음에 그려보세요. 마치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현실인 것처럼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은 정신을 맑게 하고 에너지장을 정화하며 당신의 진동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좋은 대화, 평온한 순간, 맛있는 식사,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우주는 더 많은 감사할 거리를 당신에게 보내줍니다. 세 번째는 긍정 확언 반복입니다. 말에는 에너지가 있고 반복된 말은 잠재의식을 재구성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풍요를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필요한 모든 것이 나에게 쉽게 다가온다. 나는 풍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한 문장을 마음을 담아 반복할수록 당신의 내면 에너지는 서서히 변화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공간의 에너지 정화입니다. 향, 허브 또는 흰색 촛불을 사용해 보세요. 당신이 사는 공간, 일하는 공간을 깨끗하게 정돈하세요. 쓸모없는 물건은 치우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나누세요. 깨끗하고 가벼우며 질서 있는 공간은 긍정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고 당신의 정신과 감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실천은 의식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고 풍요의 에너지와 당신 사이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강력한 변화의 열쇠, 그것은 바로 베풀매 실천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그 순간 당신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풍요의 흐름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시간, 도움, 미소, 응원의 말 한마디,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나눌 때 당신은 우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지고 있다. 나는 줄 수 있다. 나는 충분히 풍요롭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놀라운 방식으로 당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이러한 실천들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통합함으로써 당신은 단지 정향의식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진동을 깊이 있고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제 풍요는 더 이상 멀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흐르는 에너지 상태가 되는 것이죠. 혹시 아직도 이 모든 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 이제부터 전해드릴 실제 이야기들이 그 변화의 가능성을 생생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조아나는 도시 중심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여성입니다. 매일 쉬지 않고 일했지만 매달 고정 지출은 늘어만 가고 매출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자신의 꿈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죠. 경제적 압박은 결국 깊은 불안과 우울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의 우연처럼 정향 의식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조아나는 결심했습니다. 가게 문 옆에 작은 화분을 두고 그 안에 정향 새알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열기 전 매일 아침 짧은 명상을 하기 시작했죠. 고객들이 웃으며 들어오는 모습을 떠올리며 첫 번째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감사의 마음을 느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단지 가게의 유동 인구가 늘어난 것만이 아니라 조아나 자신의 에너지가 바뀐 것입니다. 그녀는 다시 믿게 되었고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에너지가 결국 가게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끌어들였습니다. 지금 조아나는 더 이상 생존이 아닌 번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트스는 갓 졸업한 취준생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이력서를 보냈고 면접은 이어졌지만 언제나 불합격, 자신감은 무너지고 무기력은 깊어졌죠. 포기 직전이던 그 순간 그는 다른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빨간 주머니를 만들고 그 안에 정향새 알과 동전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그 주머니를 늘 주머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감사 일기에 아주 사소한 3가지 감사한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마치 파도처럼 찾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한 달이 되기도 전에 그는 3군데의 회사로부터 제안을 받았고 그중 자신의 가치와 가장 맞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나와 하모는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였지만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 관계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연체된 청구서, 늘어가는 빚, 돈 문제로 이어지는 잦은 다툼. 사랑은 여전히 있었지만 숨이 막히는 현실에 눌려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정향의식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집 입구에 정향을 심고 그들이 가진 얼마 안 되는 돈을 보관하는 상자에도 정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단 5분간 둘이 함께 조용히 명상을 하며 가볍고 풍요로운 삶을 그려보았습니다. 몇 주 만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모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승진 소식을 받았고 아나는 집에서 만들던 간식을 판매하기 시작했죠. 조금씩 돈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길 가장 큰 변화는 다시 서로를 만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향의식은 단순히 돈만을 불러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시 삶의 목적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어준 것이죠.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면 당신의 삶도 함께 변한다는 것을. 이것은 단지 정향 때문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선택한 순간 결핍을 의도로 바꾸고 자신의 주파수를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그 결단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아마 이렇게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모든 것은 분명한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당신의 의도를 설정하세요.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바람이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는 진실된 소망이어야 합니다.